또 잠도 문제였다. 처음에는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고 낮에는 한숨도 못 잤다. 차츰 밤에 잘 자게 되었고 낮에도 잘 수 있었다. 이 마지막 수개월 동안은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씩 잤다고 할 수 있다. 그러고 남은 6시간은 식사와 대소변과 나의 기억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이야기로 그럭저럭 보내면 되었다. 사실 나는 짚을 넣은 내 매트와 침대 판자 사이에서 옛날 신문지 한 조각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 천에 거의 들러붙고 노랗게 빛이 바래고 이 종이가 투명하게 비쳐 보였다. 시작 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없었지만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어떤 사건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어떤 남자가 체코의 어떤 마을을 떠나 돈벌이를 하러 갔다. 25년이 지난 뒤에 그는 부자가 되어 아내와 어린 자식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의 어머니는 노이와 함께 고향 마을에서 여관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들을 놀래주려고 사내는 아내와 아이를 다른 여관에 남겨두고 어머니의 집으로 갔는데 그가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장난삼아 방을 하나 잡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자기가 지닌 돈을 내보였다. 밤중에 그의 어머니와 노인은 그를 망치로 때려 죽이고 그가 가진 돈을 턴 다음 시체를 강물에 던져버렸다. 아침이 되어 사내의 아내가 찾아와서 자기도 모르게 여행자의 신원을 밝히게 되었다. 어머니는 목을 맸다. 노인은 우물에 몸을 던졌다. 나는 그 이야기를 아마 수천 번은 읽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그것은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였다. 또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이야기였다. 어쨌든 내가 볼 때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여행자에게도 좀 책임이 있었으며 그리고 장난을 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잠자는 시간, 기억하기, 사건 기사 읽기, 그리고 빛과 어둠의 교차로 시간은 지나갔다. 감옥에 있으면 시간 개념을 잃게 된다는 것을 나도 분명히 읽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얘기가 별로 의미가 없었다. 하루하루의 날들이 얼마나 길면서도 짧을 수 있는지 나는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하루하루는 지내기에는 물론 길지만 하도 길게 느려져서 결국 하루가 다른 하루로 넘쳐나고 말았다. 하루하루는 그리하여 제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어제 혹은 내일이라는 말만이 나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어느 날 간수로부터 내가 감옥에 들어온 지 5달이 지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의 말을 믿기는 했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다. 내가 볼 때는 언제나 같은 날이 내 감방으로 밀려들었고 나는 언제나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날 간수가 가고 나서 나는 양철 식기에 비친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내가 아무리 바라보고 웃음 지으려 해도 그 얼굴은 여전히 정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내 앞에서 흔들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심각하고 슬픈 표정을 지었다. 날이 저물고 있었고 그것은 내게 있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시간, 감옥의 모든 층으로부터 저녁의 소음들이 침묵의 행렬을 이루어 올라오는 이름 없는 시간이었다. 나는 천장에 뚫린 창문 쪽으로 다가가 마지막 빛 속에서 다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심각한 표정이었다. 그야 놀라울 게 없었다. 그때 나 자신 역시 심각한 표정이었으니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여러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나는 그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내 귓전에 울리던 그 소리임을 알아차렸고, 그동안 줄곧 내가 혼자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엄마의 장례식 날 간호사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렇다.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이 감옥 안에서 보내는 저녁들이 어떤 것인지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 3장. 사실상 여름은 매우 빨리 지나가고 또다시 여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나는 나에게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사건은 중재 재판소의 마지막 회기에 다루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회기는 6월로 끝나는 것이었다.
심리가 시작되었을 때 밖에는 햇빛이 가득했다. 내 변호사는 심리가 2, 3일 이상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게 잘라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게다가 법정에서도 서두를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 사건은 이번 회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니니까요. 바로 다음에 다룰 존속 살해 사건이 있어요. 나는 아침 7시 30분에 불려나갔고 호송차에 실려 법원으로 갔다. 이 경관 두 사람이 나를 어둠침침한 작은 방 안으로 들여보냈다. 우리는 어떤 문 옆에 앉아서 기다렸는데 문 뒤에서는 말소리, 부르는 소리, 의자 소리 그리고 동네 축제에서 음악 연주가 끝난 뒤 춤을 출 수 있도록 장례를 정리할 때를 연상시키는 온갖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 재판부의 출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경관들이 내게 말했고 그중 한 사람이 내게 담배를 권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조금 뒤에 그가 나더러 떨리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 나는 재판 구경을 하는 것이 재미있기도 했다. 살아오는 동안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또 다른 경관이 말했다. 그렇겠네요. 하지만 나중에 지겨지고 말아요. 잠시 후에 작은 벨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러자 그들이 내 수갑을 풀어주었다. 그들은 문을 열고 나를 피고인석으로 들여보냈다. 이 법정에는 사람들이 터질 듯이 꽉 들어차 있었다. 이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는데도 햇빛이 여기저기로 새어 들어왔고 벌써부터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유리창들은 유리창들은 닫아둔 채였다. 나는 자리에 앉았고 경관들이 나의 좌우에 자리를 잡았다. 내 앞에 나란히 열을 지어 자리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모두가 다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배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얼굴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달랐는지는 말할 수가 없다. 내가 받은 인상은 한 가지뿐이었다. 말하자면 내 눈앞에 전차에 긴 좌석이 있고 거기에 앉아있는 이름 모를 승객들 모두가 새로 전차에 올라탄 승객을 몰래 엿보면서 웃음거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배심원들이 찾고 있던 것은 웃음거리가 아니라 범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고 어쨌든 그것이 내 머리를 스친 생각이다. 나는 또한 그 닫힌 방 안에 들어찬 그 모든 사람들 때문에 좀 얼이 빠져 있었다. 법정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지만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려고 밀려들었다는 사실을 처음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다. 평소에 사람들은 나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내가 그 모든 법석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했다. 나는 경관에게 말했다. 많이도 모였네요. 그러자 경관은 신문 때문이라고 대답하며 배심원석 밑에 테이블 옆에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가리켰다. 저기들 와 있네요. 그가 내게 말했다. 누구요? 하고 내가 물으니까 기자들 말이에요. 하고 그가 다시 말했다. 이 경관은 기자 중 한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 기자가 그를 보고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이미 나이가 지긋한 호감형의 사내로 얼굴을 약간 찌푸리고 있었다. 그는 매우 정답게 경관과 악수를 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마치 같은 세계의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즐거워하는 어떤 클럽이라도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남아도는 존재라는 좀 불청객 같다는 기묘한 느낌 또한 납득이 되었다. 그러나 기자는 웃음을 띠면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내게 일이 다 잘 풀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가 고맙다고 하자 그가 덧붙였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당신 사건을 좀 띄어서 보도했어요. 여러분 신문 쪽에서 보면 한가한 처리거든요. 거리가 될 만한 것이라곤 당신 사건과 존속 살해 사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방금 빠져나온 사람들 무리 속에서 큼직한 검은테 안경을 쓴
살찐 족제비처럼 생긴 키 작은 남자를 가리켜 보았다. 이 파리에 있는 어떤 신문의 특파원이라고 했다. 하기야 당신 사건 때문에 온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존속 살해 사건에 관한 취재를 맡은 까닭에 이 당신 사건도 한꺼번에 기사로 만들어 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도 나는 하마터면 감사하다고 말할 뻔했다. 그러나 그건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기자는 나에게 다정스러운 손짓을 살짝 해 보이고 가버렸다. 우리는 또 몇 분을 기다렸다.